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7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프로2000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2000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좀 생소했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스펙으로 왜 상장되다 보니까 좀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한데 어쨌든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프로2000 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관건 요겁니다. 딴 거 없고요. 딴 거 없고 K디스플레이 2022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 그래가지고 10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었는데 되게 신기한 것들 많아요. 여기 보면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투명 OLED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아시겠지만 LCD는 이미 주도권 넘어갔고 OLED도 이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이 80%대 그리고 16%대라고는 하지만 언제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가격,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명 OLED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97인치를 공개를 했는데 중국에서 95인치를 공개를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상황이고, 97인치를 공개를 했고 95인치 2인치 차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결국 프리미엄 제품과 그리고 저가 제품의 어떤 질 차이가 있겠지만은 질 차이가 없다라면 가격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금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97인치 OLED 패널인 OLED EX를 국내 처음 공개를 했고, 97인치 패널을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투명 OLED 기술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투명한 OLED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화면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거죠. 홀로그램 기술 제외하고 투명 OLED에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건 영화에서만 봤는데, 이제 이게 현실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투명 OLED 그리고 97인치 이게 뭐 이거를 이제 주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그 에코스퀘어 QD OLED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라 보시면 되겠죠. QD OLED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에코스퀘어 OLED 그리고 UPC 플러스 기술을 처음으로 전시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에코스퀘어 OLED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Z 폴드 4에 처음으로 일단 적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 적용했던 에코스퀘어 OLED 보다는 좀 더 진보된 기술이라 봐야 되겠죠. 패널 소비 전력이 37% 감소, 비투가율이 1.6배 향상됐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갤럭시 Z 폴드 3를 사드렸는데 뭐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안 들고 좀 무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다 좋다 보니까 뭐 제 눈이 썩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 차이는 없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기술은 이겁니다. S자형 폴더블 두 번 이렇게 접는 거죠. 그 접는 거고, G자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돌돌 감아서 접는 거고, 노트북형 폴더블, 그리고 슬라이더블 차세대 컨셉 제품, 슬라이더블 와이드 요거죠. 참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안 접었다라면 참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슬라이더블 와이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공개를 했죠. 이렇게 공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폴더블에서 롤러블 스마트폰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슬라이더블이란지 G자형 폴더블이란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G자형은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두 번 접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집어하게 되면 슬라이더블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돌돌 말려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LG전자가 예전에 그 롤러블 TV를 공개했는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해졌는데 뭐 어쨌든 이번 디스플레이 대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2000 같은 경우는 많이 부각이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테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신선한 새로운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가 될 수밖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어쨌든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고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기존 추세라기보다는 기존 추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21선을 회복시켰다라는 그 의미 이상 이하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 그러니까 모든 디스플레이, 폴더블이든 롤러블이든 모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검사 가능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좀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주목을 해보고 어쨌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을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